안녕하신지요. 이번 영상은 영화 리뷰가 아니라 제가 영화제를 어떻게 다녀왔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여행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영화제 후기 영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제가 다녀온 거는 5월 2일 하루 동안 코스로 다녀왔고요. 총 영화 3편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영화의 거리 초입에 있는 광장에 오거리 광장이라고 하던가요? 거기에서 볼 수 있는 이 육면체입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에는 계속 바닥에 박혀 있을 건 텐데요. 제가 10시 영화여가지고 한 9시 반 그때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영화의 거리에. 근데 사람들이 좀 많이 없긴 하더라고요. 아침이라서 그런가. 그래서 아침에 좀 밝은 하늘과 한산한 거리를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나중에 점심이나 저녁쯤 되면은 여기가 좀 바글바글 해서 어우 역시 3대 영화제급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제가 발매한 표입니다. 저는 10시에 송아지 인형, 1시 반에 특근과 7시 반에 피아노 사고라는 영화를 관람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표 발매한 다음에 CGV 한 구석에서 몰래 촬영을 한 거고요. 그래서 10시에 있는 송아지 인형 CGV 내에서 관람을 했습니다. 사실 송아지 인형에 대해서는 뭐라 크게 할 말이 없는 게 제가 이때 7시 버스를 타야 했거든요. 본가인 광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10시 영화를 보려면은 7시 버스를 타야 했기 때문에 6시에 기상을 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탑승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론은 졸았습니다. 송아지 인형이란 영화가 또 상당히 정적으로 진행되는 영화여가지고 자는 거를 좀 거스르기가 힘들더라고요. 실제로 중간에 누가 코 고는 소리를 언뜻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졸지 않으려고, 아니 졸긴 졸았는데 아예 푹 쓰러지진 않으려고 노력을 한 결과 대략적인 느낌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 젊은이들이 밖으로 떠나가면서 황폐화된 시골에 남아있는 노인의 분투기를 그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골은 항상 스모그가 가득 차 있어서 그 도시에서 온 찌꺼기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주인공의 생계를 유지하던 소 젖짜기도 소가 유산을 한 이후에는 불가능하게 되자 그 송아지의 시체를 가지고 송아지 인형을 만들어서 어미 소를 위로해주면은 젖이 나을 거다라는 말을 듣고 거기에 따르면서 분투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마르케스 작품 중 하나인 아무도 대령에게 편지하지 않다가 떠오르는 지점이었습니다. 노인이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혼자서 노력하는 모습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당히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영화였지만 정적인 걸로 보여주기에 상당히 슴슴하게 절망을 테이스트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영화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영화를 보고 밖에 나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있는 현수막은 아까도 보았겠지만은 전주에서 매번 진행하는 100개의 영화에 100개의 포스터를 디자인해서 전시하는 그런 전시회 일종으로 제가 나온 기념으로 찍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영화와 함께 이야기가 머무는 거리, 뭐 문화살롱 이런 걸 해가지고 다양한 거를 파는 시장이 열렸습니다. 근데 영화와 관련 없는 물품들을 많이 파시더라고요. 잔이라던가 키링이라던가 그런 거. 그래서 아무래도 영화제다 보니까 영화 관련 물품을 파는데 사람이 좀 많이 몰리는 그런 모습은 보였습니다. 이 포스터라던가 포스터 집 같은 거를 팔려고 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거기는 항상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오후쯤 지나면 한산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눈길을 잡아 끄는 몇 가지 물품들이 있어서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굿즈입니다. 굿즈가 많이 나갔더라고요. 특히 티셔츠 같은 경우에서는 실물 보지도 못했는데 이미 솔드아웃 돼가지고 상당히 당황했지만
여기 100필름 100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남아 있어가지고 이거를 구매를 했고요. 다른 굿즈 같은 경우에서는 키캡이라던가 언제나 있었던 배지 그런 거 볼 수 있었는데, 네, 여기에 있네요. 모자도 팔렸던 것 같아요. 모자도 못 받고, 이제 노트라던가 배지, 뭐 기타 이것저것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옷만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굿즈는 많이 못 샀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굿즈가 다 팔려 나갔다. 우리 영화제 파이팅. 그래서 책자도 다 나갔더라고요. 책자를 구하러 갔는데 11시 반 그때쯤에 갔는데 책자가 다 나갔대요. 항상 영화제 가면은 책자부터 받고 영화 뭐 있는지 살펴보고 그러고 다니는데 책자가 없대요. 대신에 영화제에 나온 영화 일부를 리뷰해서 엮어놓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대신에 이거를 받아왔습니다. 다음에 본 영화인 박세영 감독의 특근이랑 맨 처음에 봤던 송아지 인형이 있어가지고 뭐 크게 관련이 없진 않으니까 그렇게 골라가지고 왔어요. 점심입니다. 제가 전주 갈 때마다 항상 먹고 싶었던 데가 있는데요. 양화의 거리 쪽 중간쯤에 가다 보면 가마라고 하는 화덕 피자집이 있습니다. 되게 인기가 많아 보이기도 하고 사람도 많이 오는 것 같아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1시쯤에 갔는데도 웨이팅이 있을 지경이니까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혼밥 가능이라고 해주셔가지고 고르곤졸라랑 해서 먹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치즈도 많이 들어가 있고 빵도 쫄깃하고 바삭하고 되게 말랑말랑하고 따뜻해서 꿀을 제대로 찍기가 어려웠다는 것 빼고는 맛있게 잘 먹고 올 수 있었습니다. 아우, 다음번에 전주 가면 또 가고 싶네요. 그리고 1시 반 특근을 보러 갔습니다. 배가 나온 것처럼 보여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거의 앞에서 제가 볼 수 있었고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영화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 광주극장이 배경이 되어가지고 여기는 여기구나, 여기에 이런 데가 있었구나 라는 좀 색다른 방향으로 볼 수 있어서 좀 흥미로웠고요. 영화 자체는 좀 신선하다라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살짝 실험적인 그런 영화처럼 느껴졌는데 저녁이 돼서 문 닫을 시간이 광주극장에 좀 이상한 손님들이 찾아온다라는 간단한 줄거리를 가지고 관객들을 잘 조련한다, 관객의 마음을 가지고 논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박세영 감독님 특유의 그런 마이너한 감각이 잘 살아있는 것 같았고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무난하게.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랑 대화하던 그 장면입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는데 감독님의 얘기하시는 바로는 의도는 딱히 없었다고 해요. 오히려 거의 즉석에서 찍은 게 많았다고 하고 이제 배우분들도 연기 디렉팅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지 방향 정도만 정해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고요. 보통 대화할 때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물어보는데 감독님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손 가는 대로 찍었습니다라고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이것도 감독님만의 특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2번 찍은 이유는 저도 이번에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또 한 번 더 찍게 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이 부분은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나요를 물어봐가지고 상당히 좀 귀찮은 질문을 하게 된 건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질문 가운데 이거 내용이 관객들을 좀 괴롭힌다, 그런 불편한 감정을 만든다, 이런 감정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물어봤단 말이죠. 감독님은 일단 아무 의미도 없다고 하셨으니까 옆에 있는 평론가분 말씀으로는 이제 감독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어떻게 포장은 잘 해주셨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감독님이 저를 가리키시면서 자기가 연출한 다음 영화는 더 잔인한 장면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감독님도 만약에 이 영상 보게 되신다면 꽤 놀랐을 것 같은데 네, 그때 그 질문을 한 게 저고요. 정말 영화 재밌게 봤고 지드러비도 꼭 개봉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그 프로그램 끝나고 영화 바깥에서 감독님 마주쳤을 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영화제에서 이렇게 감독이랑 가까이 마주해 본 적은 저는 처음이었어서 어느 정도 제가 특정이 되기는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제 평소에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저로서는 정말로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여가지고 이제 사람이 평소에 하지 않는 일을 하면 죽을 때가 다 된 거다라는 말이 떠올라가지고 아 내가 이대로 죽는가 보다라는 생각도 드는 때였습니다. 아 그리고 가운데가 감독님이고요. 오른쪽에 앉아 계신 갈색 재킷 입으신 분은 배우분이십니다. 이번에 예정에는 없었는데 특별히 출연해 주셨다고 해요, 프로그램에. 그래서 연기로도 많은 박수 받으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 그래서 시간이 좀 텅 비게 되었습니다. 7시 반 영화인데 영화의 거리 말고 다른 데 전북대에서 하는 건데 그래도 프로그램이 3시 반에 끝나서 시간이 좀 붕뜬단 말이죠. 그래서 전주 관광을 좀 했습니다. 여기는 전주 가면 근처에 있는 섬수라는 카페이고요. 거기에 얼그레이 아이스티, 얼그레이 복숭아 아이스티를 시켜서 마셨습니다. 맛이 상당히 독특하긴 했어요. 보통 아이스티만 하면 복숭아 맛만 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얼그레이 향도 분명하게 남아 있어가지고 재밌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웰컴 드링크랑 서비스로 디저트도 주셔가지고 눈에 띄네 상당히 좋은 인상을 가졌던 카페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영화의 거리에서는 개인으로 운영하는 카페가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들려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주라는 곳이 상당히 관광한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관광을 하려고 했던 곳 독립서점입니다. 책보책방이라고 이번에 전주국제영화제하고 제휴하는 그런 독립서점인데 이런 안내판을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강아지 한 마리 살고 있고요. 이게 제 가장 큰 목적이었죠. 강아지 보는 거.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전에 갔을 때는 파과를 구매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도 강아지가 있었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해서 아마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나 싶긴 하네요. 여기에서 영화 잡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제가 영화 리뷰하는 거 얘기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 사갈까 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지 하다가 그나마 여기 있는 파리편이 마음에 드는 작품들이 있어서 이걸 사가려고 했는데 이 잡지 중에서 파리판이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거 하나 내가 사긴 좀 부담스러운데 하는 소극적자가 튀어나와가지고 결국 사는 거는 그만두고 대신에 저희 펭귄뉴스 작가님이 쓰셨던 영화 에세이를 대신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여긴 강아지 24개월 정도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나와서 여기는 카프카라는 독립서점입니다. 책보 책방 바로 근처에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가는 길에 보였어요.
해갖고 아 그럼 한번 가봐야지 하고 들어가 봤는데 여기는 책보책방과는 다르게 거기는 좀 작고 조용한 분위기였거든요. 개 짖는 소리마저도 진짜 엄청 클 정도로. 근데 여기는 북카페도 겸하고 있어서 그런지 사람이 훨씬 많고 훨씬 시끄럽고 앉을 자리도 좀 찾기 힘들고 그래서 올해는 있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저 같은 아싸에게는 상당히 힘든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전주국제영화제가 아닐 때 전주 구경할 일 생기면 한번 가보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인 피아노 사고를 보기 위해 전북대학교에 있는 삼성문화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좀 대기를 해야 했고요. 그렇게 시간을 삐대는데도 시간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오늘 뭘 상영하는지에 대한 것도 있더라고요. 센스 있게 이런 거를 만들어 두시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 상당히 귀여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7시 반에서 8시 58분까지 있는 피아노 사고 봤고요. 네, 상당히 크죠? 대학 안에 있는 문화센터라서 상당히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었고 근데도 예매하기가 상당히 빡세서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네요. 그래서 피아노 사고라는 영화는 어땠느냐?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자극적인 영상을 쉽게 양산할 수 있는 유튜버가 어떤 사고에 휘말리고 그거를 뒤처리하는 과정에서 더 큰 사고에 휘말리는 내용을 다뤘는데 사실 어떤 사고를 당하고 거기에 뒤처리를 하다가 더 큰 사고를 치는 그런 플롯은 상당히 흔하게 있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유튜버 그리고 그를 통한 자극적인 영상 추구 그리고 좀 무개념 팬들 자극만을 추구하는 언론 여러 개를 한데 갈아 넣은 그런 스무디 같은 영화였는데요. 아는 맛에 살짝 킥이 주어진 그런 무난하게 좋은 영화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라 얘기할 부분이 많이 없다라는 점은 살짝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에 전주역으로 가가지고 이번에 본가로 가는 게 아니라 서울로 바로 올라오게 되면서 저의 여행은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게 도착해서 막차에 막차 타고 다행히 집에 잘 도착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이래저래 말을 많이 하긴 했는데 제가 썰을 푸는데 얼마나 재능이 없는지에 대해서만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앞으로 이 채널의 방향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많은 애드리브를 준비해서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전반적인 전주 여행은 어땠느냐? 영화는 다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절망적인 느낌을 잘 음미할 수 있다거나 신비로운 영화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알고 있던 맛을 즐길 수 있었다거나 해서 다채로운 영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영화 자체는 만족을 하는데 전주라는 곳을 제대로 즐기지는 못한 것 같아서 살짝 좀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좀 식당도 많이 가거나 카페도 많이 들리고 책방에 가서 책도 좀 읽는 경험을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혼자서 덩그러니 있는 거는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움직였던 것 때문에 살짝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 전주 여행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친구라던가 같이 가가지고 전주를 좀 더 제대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드네요. 영화제 이야기는 부천에 갈 때가 되거나 다른 영화제 들를 때가 됐을 때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질문을 받아주시고 마지막에 말까지 걸어주신 박세현 감독님에겐 더 큰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